부인은 40세, 남편은 45세, 부인은 전업주부고요. 남편은 외벌입니다. 자녀분이 아들 둘이 있는데 5세와 7세입니다. 한참 이쁜 나이인데요. 안양 평촌 이 지역의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또 한 40% 급매물도 나왔다가 최근엔 또 다시 올랐다가 이제 9월 10월 들어서면서 다시 거래가 끊기면서 하락의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 하락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는 집을 언제 사면 좋은 시기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은근히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메일에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또 저를 직접 만나신 분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50% 하락,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22년 하락 시기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급매물로 한 45%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송도, 동탄, 잠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의 급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의 급락은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지난 19년부터 21년 사이에 집값 급등, 정말 미친 급등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급등도요, 결국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빚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또한 지금처럼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집은 있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움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2년에 빚을 줄이고 현금 체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준비되지 않으면 집값이 아무리 하락한들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하락은요, 지난번 하락장 때보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게 언제냐? 제 생각은요, 일단 이메일로 온 상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무주택자이며 전업주부 40세고요. 남편은 45세 외벌입니다. 5세, 7세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드님 두셨네요. 남편은 현재 월급이 한 700 정도 받는데요.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길면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가능합니다.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월 700만 원을 수령한다는 것은 이분의 연봉은 한 1억이 좀 넘는다는 뜻입니다. 45세에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24평 전세가 2억 9천이며 융통 가능한 현금 자산은 보증금 합쳐서 3억 1천 정도 됩니다. 융통 자산 3억 1천만 원 중에 회사 빚이 9천만 원인데 무이자고요. 은행 빚이 한 1천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융통 가능한 현금 자산이 아파트 보증금을 합쳐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융통할 수 있지만 3억 1천만 원 중에 회사 빚이 9천만 원이 있고 은행 빚이 1천만 원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회사 빚은 9천만 원인데 이게 무이자라는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온전한 내 돈은 따져보면 3억 1천만 원 중에 1억을 빼고 나니까 한 2억 1천만 원이 나의 순자산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인근에 삼성초등학교가 있어요. 내년에 취약 아동 1명, 도보로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알아보는 중인데요, 하셨습니다. 자, 삼성초등학교라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분께서 이메일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써주질 않으셔서 제가 이메일대로 한번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곳이 경기도 안양에 삼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관악구 쪽에도 삼성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사천이나 김해, 대전, 제주 이런 지역에도 삼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긴 다 그 삼성초등학교 앞에 지역명이 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아니면 서울이겠죠. 자, 그리고 24평의 전세가가 2억 9천이라는 걸 보면 역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양하고 서울 관악구죠. 서울 관악구의 삼성초등학교 인근과 또 안양의 삼성초등학교 인근, 여기는 사실 주택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라서 내년 24년 말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25평 기준에 방 3개, 화장실 2개, 1층에 5억 9천에 나와 있는데 햇볕도 잘 안 들고 썩 맘에 들진 않는데 33평보다는 대출도 덜 받고 해서 매매할까도 싶긴 합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5억 9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햇볕도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자, 남자 아들들이라 1층을 고수하긴 하는데 현재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인근에 불교가 있어
노년층이 많아 저층이 인기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불교가 있다고 하면은 암자가 아닐까요? 혹시 그러면 암자가 있다면 저 관악구에 있는 삼성초등학교인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써주시니까 다음엔 이런 메일 주실 때 어느 지역인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안양 아니면 관악구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매매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매수하려는 집이 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가로 열고 그 집은 전세로 15년을 사신 집인데 5개월간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내놨지만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융통 가능 자산 3억 1천만 원. 추가 대출이 2억 7천만 원을 해야 되고요.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워낙 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천만 원이 들고 이사 시에 추가 가구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한 1천만 원. 한숨만 나오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출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치니까 한 3억 2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더 드는 거예요. 아파트 매수 가격선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매매하고 신랑이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학비로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걸 메꿀지 답답하고, 만약 매수 시점을 내년 말로 버텨야 할지, 현재 전세 만기는 내년 5월입니다. 가로 열고 약 5개월 전에 현재 22평을 사고 싶다고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전세로 버티다가 내년 말 금리와 집값을 보고 사는 게 맞을지, 내 집 마련 최대한 앞당겨서 빚을 지는 게 맞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남편분께서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연봉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순자산은 연봉에 비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겁니다. 자, 뭐 앞으로 모으고 벌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을 언제 사느냐 보다 우선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분의 남편이 연봉이 1억이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데 월급 700만 원 받아서 아이 2명 학원비 내고 식비 쓰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정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마저도 아파트를 사는 것은 정말 넘사벽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픈 구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연봉 수준은요, 회사원분들의 상위 한 9% 안에 들어가는 연봉입니다. 그런데도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려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래서 집값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를 두고 어떤 분들은 하락론자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신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표용호가 집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라고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집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락론자라는 것은요,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하락론자입니다. 저는 시장론자입니다. 시장을 읽고 이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론자일 뿐입니다. 자, 이분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봉 1억 이상인 분들도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들도요, 결국 중산층과 상대해서 돈을 벌어야 이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자들도 중산층들이 소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들도 금방 가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돌고 돌아야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자꾸 집값이 오른다, 오르지도 않는 것을 오른다고 하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안하게 하면서 중산층들이 빚을 온팡 져서 이 집을 사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좀 먹혀왔어요. 먹혀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덜 먹힙니다. 뭐 어떤 분들은 흔들려서 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쓸, 집을 사줄 그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위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도 이렇게 연봉 1억인 분들조차도 겁을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께서도 이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여러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은요, 이미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하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다. 하락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하락이 완만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체력을 더 기르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 살려면 그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그게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걸 또 찬스라고 봐서 부동산 값을 더 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또 이게 비싸지면 어때요? 또 안 삽니다. 지금 버블이 너무 심한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버블은 제가 볼 때는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라고,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유효수요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 설정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영호TV 영상 보시고 구독은 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